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강의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겨울방학 잘 보내고 계시나요? 현재 예비 고1 학생들은 아마 평소보다 더 정신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PPST라는 시험, 반 배치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고등학교 선행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되게 많이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반 배치고사 PPST 시험 범위에 대해서 시 해설 강의를 하려고 해요. 보통 시험 범위는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18년도 해설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시만 해설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은 소설 부분, 시나리오 부분도 같이 해설을 하려고 해요. 이 시험 범위 안에서 보통 학교들은 기출 변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한 번 풀고 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완벽하게 시를 해석할 수 있고 이 시에 대한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 시험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 배치고사 그렇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문학 작품 몇 가지 해설 듣고 가시면은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18년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년도 문학 시가 복합 부분은 20번부터 24번이고요. 작품은 초부가와 그리고 김소월의 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에서는 문학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문학 이론 부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학교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볼 때도 이 부분이 큰 힌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항상 문학 부분에는 보기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 보기 문제를 가장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보기 부분은 가장 큰 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를 읽기 전에 처음 보는 시면은 이 보기 부분을 읽고 풀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24번 마지막 부분에 보기 부분이 있는데 보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길은 목적지를 향한 길일 수도 있고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길일 수도 있으며 지향점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길일 수도 있다. 김소월의 길은 이와 같은 길의 속성을 바탕으로 일제감정기 삶의 터전인 고향을 상실한 우리 민족의 비애를 길과 연관된 다양한 공간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다 부분에 있는 김소월 길에 관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일제감정기 시대 시인가? 모를 수도 있어요. 김소월 시인에 대해 모른다면은. 그리고 그게 다른 걸 뜻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힌트가 나와 있네요. 일제감정기 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일제감정기 때 삶의 터전인 고향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이야기인가. 그래서 일제감정기 시대 예인거는 우리가 힌트를 얻었네요. 그러면 또 하나 힌트가 있죠. 시가 복합이라고 어려워할 거 없어요. 오히려 더 좋은 힌트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감사하면서 풀면 됩니다. 가부터 읽어보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가, 한국 서정 시가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형식적 요소와 내용적 요소가 계승되거나 새롭게 변형, 창조되면서 문학적 전통을 이어왔다. 이 한 문장, 이 한 단락만 저희가 다시 해석해 볼게요. 한국 서정 시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 서정 시가는 예전부터 똑같이 내려오는 것도 있고 바뀌는 것도 있다. 이 부분이 한 단락 내용입니다. 서정 시가의 전통을 일반적으로 형식적 측면에서는 삼음보 또는 사음보의 율격. 자, 형식적인 측면 나왔네요. 그럼 나눠줍시다. 형식적인 측면에는 사음보 혹은 삼음보. 사음보 또는 삼음보의 율격을 바탕으로 한 규칙적인 음보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규칙적인 음보율이에요. 이게 바로 규칙적이다. 규칙적인 음보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네요.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도 있대요. 내용적인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한해 정서, 해학과 풍자, 자연친화, 이상향 추구 등을 나눠주고 있다라고 얘기가 됐네요. 자, 뭐래요? 첫 번째는
내용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다고 서정시가에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다른 거를 한 게 아니라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서정시가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땡큐인 게 나와 다의 해설도 나와 있네요. 나의 초부가는 사음보를 바탕으로, 초부가는 사음보로 바탕으로 하는구나. 사음보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나무꾼 얘기다. 나무꾼들이 놀았던, 부르던 민요이다 라는 거. 그리고 다의 길은, 다의 길도 설명해 주네요. 자, 길. 그럼 이것도 역시나 형식과 내용으로 알려줄 거예요, 분명히. 자, 형식, 그리고 내용. 이거는 몇 음보인지 볼까요? 길은 삼음보를 바탕으로, 삼음보구나. 이건 무슨 내용인지 볼까요? 자, 삼음보를 바탕으로 나그네의 처지를 노래한 현대시이다. 나그네의 처지를 노래한 거구나. 자, 나그네 처지가 어떨까? 보면 되겠네요, 이따가. 자, 나그네의 처지로 노래한 현대시이다. 나와 다는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한국 서정시가 전통을 잇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힌트가 있네요. 이 둘 다 한국 서정시가 이거를 계승 이어받은, 형식적 내용 측면 둘 다 이어받았대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무하러 가자. 이히후후에헤. 이히후후에헤.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보니까 다행히 친절하게 밑에 써져 있네요. 나무를 할 때 내뱉는 한숨 소리. 그냥 어겼차 막 이런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무하러 가자. 이히후후에헤. 라고 불렀나봐요. 난 날 적에 나도 나고, 나날 적에 남도 나고. 난다는 건 태어난다는 거죠. 남 태어날 때 나도 태어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남도 세상 태어나고. 그냥 뭔가 당연한 자연의 이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인간 같지 않아. 이놈팔자 무슨 일고. 세상을 살고 있는데 지금 인간 같지도 않대요. 뭔가 천하고 힘든 신분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놈팔자 무슨 일고. 자, 이놈팔자 대체 무슨 일이야.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게 목발 못 면하고 어떤 사람 팔자 좋아. 지게를 지고 힘들게 일하는 거, 이 신세를 못 면하는데요, 저는. 근데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대요. 지금 뭔가 서로 대조시키면서 자기 팔자를 비난하고 있어요.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사모의 풍경 달고. 자, 사모 뜻 나와 있네요. 관복을 입을 때 쓰는 모자래요.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크고 엄청나게 좋고 높은 집에서 사모, 관복을 입을 때 쓰는 모자, 그 모자를 장식, 머리에다가 쓰고. 만선록을 누리건마. 자, 만선록은 만석의 녹봉이라고 나와 있네요. 돈이 많다는 거, 곡식이 많다라는 거. 지금으로 주면은 되게 고위 관직분들, 되게 엄청나게 잘 사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설록을 누리건만. 이런 팔자에 어이하리. 이런 팔자는 어때? 지금 이렇게 돈 되게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내 팔자는 뭐야? 나는 왜 지게 지고 있어? 이러고 아직도 계속 투덜투덜 대리고 있네요. 항상 지게는 못 면하고 남의 집도 못 면하고. 항상 지게지는 아까 얘기했죠? 그 지게지는 나무꾼 신세 못 면하고. 그리고 남의 집. 자, 남의 집도 못 면한다는 거는 머슴살이. 남의 집 도와주는 그 신세도 못 면하고. 죽자하니 청춘이요, 사자하니 고생이다. 그래서 사자로 해석하시는 분 없죠? 살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죽자고 하니까 청춘이래, 너무 젊대. 살자고 하니까 너무 고생이래. 자, 여기까지는 해석되죠? 세상사 사라진들 치마 짧은 계집 있나. 치마 짧은 계집이라는 거는 내 아내가 될 사람, 여자친구. 그래서 세상사 사라진들, 세상 일이 어떻게 굴러가든 간에 나 여자친구도 없네, 나 아내도 없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방머리 자식이 있나, 광넓은 논이 있나. 내가 자식이 있어, 논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살에 긴 바지 있나. 버선 짝도 짝이 있고. 자, 살에 긴 바지라는 거는 길게 뻗은 밭을 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도 없고 버선 짝도 짝이 있는데,
지금 토시짝도 짝이 있는데 털먹신도 짝이 있는데 버섯짝도 짝이 있고 토시짝도 짝이 있고 털먹신도 짝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다 짝이 있는데 지금 나만 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챙이 같은 내 팔자야. 자, 챙이 뜻 나와 있죠. 곡식을 까불러 쭉정이 등을 골라내는 키의 방언이래요. 키. 챙이 같은 내 팔자야. 일할 때 쓰는 거. 그게 내 팔자고. 자탄한들 무엇하랴. 자탄. 스스로 탄식하다. 스스로 탄식해서 뭐해? 한탄한들 무엇하나 청천에 저기로가. 자, 지금 한탄하면 뭐해? 저기 길어가. 나 한탄하면은 뭐해?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도 또한 임을 잃고 임 찾아서 가는 길가. 너도 임을 잃고 지금 임을 찾아서 가고 있구나. 더러운 놈의 팔자로다. 이놈의 팔자로다. 자, 이놈의 팔자 참 더러운 놈의 팔자다 라고 또 자기 팔자 탄탄하고 있네요. 언제나 면하고 오늘도 이 짐을 안 지고 가면 언제 면하냐는 거예요. 언제 내 신세 면할까? 언제 내 신세 바뀔까? 그리고 오늘도 이 짐, 이 지게를 안 지고 가면은 어떤 놈이 밥 한 술 준 놈이 있냐? 내가 이 지게 안 들고 가면은 어떤 놈이 밥을 줄까? 안 준다 이 말이죠. 일을 안 하면 밥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가자 이히후후 하면서 이히후후 날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지문은 저희가 쭉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키포인트 몇 개 집어드릴게요. 이히후후 일단 사음보고요. 아까 사음보라고 가에서 나와 있었죠? 자, 사음보고 나무꾼 얘기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1번 이히후후 나무를 할 때 내뱉는 한숨 소리, 추임새 같은 거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됩니다. 저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저 기럭입니다. 자, 이 저 기럭과 화자랑 비슷하죠? 똑같진 않아요. 비슷하다. 비슷해요. 어떤 부분이 비슷할까요? 보면은 지금 저 기럭이도 임을 잃고 찾아서 임을 찾아가고 있죠. 화자는 지금 자기 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짝이 없어서 슬픔. 그리고 되게 고된 현실. 그래서 저 기럭이랑 나랑 비슷하다라고 지금 화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5번째 줄 봐볼게요.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사무풍경 달고 만선록을 누리건만 이런 팔자 어쩌하리. 이거는 5, 6행은 지금 자신과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나는 지금 나무 치고 이 팔자 언제 면하냐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좋은 집에서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받고 머리에 딱 모자도 쓰고 저러고 이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지금 내 팔자는 뭐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열을 하면서 정말 재밌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몇 번째 줄이냐면은 11행, 12행 부분 보면은 버선짝도 짝이 있고 털막신도 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나열을 하면서 자기의 외로움, 자기의 힘듦을 더 극대화시키고 있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저 기러가 이 부분 있죠. 저 기러가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은 돈호법이 있어요. 돈호법. 부르는 거죠, 갑자기. 저 기러가라고 갑자기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을 건네고 있죠, 기러기한테. 그래서 이것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초보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자, 다 김소월의 길 봐볼게요. 어제도 희로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과악 울며 세웠소. 자, 이건 딱 확인하고 보죠.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서 까마귀가 까악 울면서 밤을 지새웠대요. 그래서 지금 이 까마귀라는 거는 감정이입의 대상입니다. 내가 사라지는데. 자, 여러분 저 안 보여도 괜찮죠? 저 안 보입니다. 자, 길은 여기다가 해석할게요. 지금 초보가는 말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해석을 쫙 하고 정리를 했는데 길은 이제 한 번에 해석을 가보겠습니다. 길은 삼음보입니다. 아까 우리 알았죠? 삼음보. 아까 우리 삼음보라고 했죠? 그래서 삼음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까마귀입니다. 까마귀죠? 까마귀는
감정이입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화자 마음도 까마귀랑 같거든요. 오늘은 또 몇 심리 어디로 갈까? 오늘은 또 몇 심리 어디로 가? 일단 아까 우리 보기에서 읽었던 거 있죠? 뭔가 길은 지향점일 수도 있고, 길은 좋은 의미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있는 지향점이기도 하고, 혹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의 부정적인 공간이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몇 심리 어디로 갈까라는 거 보니 이 길은 약간 부정적이네요. 지금 이 길에서 방황하고 있네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방황합니다.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서 나는 못 가. 지금 길에서 뭐 하고 있어요? 나 어떻게 가? 어디로 가? 나 아무도 오라고 해서 어디로 가지도 못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마소, 내 집도 정주 곽산. 자, 김소월 시인의 고향입니다. 정주 곽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저 공중에 저 기러기. 오, 기러기 나왔네. 뭔가 아까 우리 초보 갈 때도 기록이 나왔는데 나올 것 같죠, 문제. 이런 거 캐치하는 센스 있어야 됩니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록이 공중에는 길이 있어서 잘 가는가?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저희가 한번 그냥 시만 한번 볼게요. 내가 길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 여기 고라는 것도 없고 내 고향 저기 멀리 있고 나 못 가 고향. 근데 저 보니까 공중에 저 기러기는 막 잘 다녀. 그래서 저 기러기는 그러면은 길이 있어서 잘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어때요? 화자의 심정과 반대가 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러기 가볼게요. 기러기. 박산도 할까요? 이렇게 정주랑 박산도 합시다. 정주가. 자, 고향이죠? 고향이고 현재 그지 못하는 그리움. 그리움의 대상이에요. 현재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 기러기. 일단 이 부분 또 뭐 쓰였나요? 도노법 쓰였죠. 도노법. 여보소라고 도노법 지금 말을 건네고 있어요. 자, 도노법이 쓰였고, 그리고 지금 화자의 상황과 반대됩니다. 정주각사는 지금 화자가 고향이고 가지 못하는 그리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기러기는 도노법이 쓰였어요. 여보소 저 기러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화자의 상황과 반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화자는 갈 곳 없이 이러고 있는데 저 기러기는 공중에 길이 있어서 잘도 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또 부르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자, 열십자 복판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길이에요. 열십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한복판에 보이나요? 자, 이 한복판에 화자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십자 한복판 이런 뜻입니다.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가 바위 갈 길은 없소. 바위는 아주 전열해요. 열십자 한복판에 서 있다는 건 좀 느낌이 어때요? 길이 되게 많은데 어디로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는 공간이에요. 그럼 열십자 나왔네요. 열십자. 열십자 복판도 내가 방황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십자 한복판에 내가 서 있고 갈래 갈린 길. 재밌죠 표현? 갈래 갈린 길. 이거 뭐 운율을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리을을 써서 약간 재밌게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어요. 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가 전혀 갈 길은 하나도 없다. 이게 막 여러 가지 길로 갈렸는데 이 많은 길 중에서도 내가 갈 길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이 길에 대한 해석은 여기까지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길에 대한 거, 초보가에 대한 거 막상 해석하고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아마 기출 변형으로 나온다면은 이 기러기에 대해서 나올 것 같아요. 자, 초보가에서 나온 기러기는 어때요? 화자랑 비슷한 심정이죠? 자, 저 기러기 임을 잃고 찾아다니냐? 나도 임 없는데, 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도 힘들게 임 없이 저렇게 떠돌면서 살아가는구나 라고 뭔가 감정이입을 하고 내가 기러기랑 화자랑 비슷한 심정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데, 길에서 나오는 기러기는 어때요? 나는 지금 갈 곳 없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저 기러기는 어때? 갈 곳이 어디라도 있는지 막 찾아다니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화자랑
반대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다 라는 거, 이 두 가지 차이점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문제풀이로 가볼게요. 그래서 문제를 재밌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자, 20번 봐보겠습니다. 가를 바탕으로, 아까 우리 문화 해설해준 거 바탕으로 나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상 인간 같지 않아 이놈 팔자 무슨 일고는 사음보의 전토격 울격. 너무 쉽죠? 자, 나는 뭐예요? 초부가죠. 초부가 가의 사음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2번, 나의 지게복과 면면하고는 작품을 통해 화자가 나무꾼, 우리 가에 나와 있죠. 나는 무슨 내용이래요? 나무꾼이 나무를 하면서 부르던 노래요. 그래서 나무꾼 맞아요. 맞아요. 자, 나 사자하니 고생이라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한해 정석. 맞죠? 왜냐하면 길과 초보가 모두 한해 정서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살자 하니 고생이래요. 이 앞에 뭐였죠? 죽자 하니 청춘이래요. 죽으려면 너무 젊고 살자 하니까 너무 고생이다 라고 해서 삶이 정말 고달프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가,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는 사음보의 전통적 율경이 두 행에 걸쳐 구현됨을 알 수 있음. 결국은 다 길이라는 작품이 사문보 율격이라는 건데요. 길은 사문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땡큐. 이것도 맞습니다. 5번, 나 나무하러 가자와 다 산으로 올라갈까에서는 모두 이상향을 추구하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생각해 볼게요. 나무하러 가자는 뭐였어요? 우리 결국 나 이렇게 일 안 하면은 돈 아무도 안 줘. 그러니까 결국 그냥 나무하러 가자 라고 하는 게, 나무하러 가는 게 내가 원하던 일이에요? 아니죠. 내가 나무로 하는 일을 빨리 면하고 싶다고 했어요. 빨리 안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가는 아니기 때문에 땡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땡이라서 5번이 답이긴 한데 다의 산으로 올라갈까도 이상향을 추구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시를 다시 보면은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 없어 나는 못 가오 라는 걸 보면 산으로 가든 들으러 가든 내가 어디로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산으로 올라가는 게 내가 원하는 뭐 지향점에 도달하는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써서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그럴듯하지만 절대 아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상향을 추구? 뭐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아요. 21번 봐볼게요. 자, 21번 나와 다의 공통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표현법을 묻는 문제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요. 1번을 봅니다. 처음에 뭐라 그랬죠? 말을 건네는 듯한. 그 다음에 선명한 색채. 여러분 처음엔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뒤에 걸 봐야 되는데 심리를 부각하는지 혹은 그래서 안정감을 주는지 특징이에요. 근데 특징이 간혹가다 잘못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미상이 일어나면 안정감을 주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각 표현법의 특징들인데 소면체상에서 심리를 부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말을 걸리는 형식을 통해서 정서를 부각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수미상은 안정감 맞죠. 공간관적 이미지, 계절 흐르는 표현 안 할 수도 있죠. 반원적 표현은 상황을 부각한다. 맞죠. 표현법이 이 특징이랑 상응되는 경우가 있는데 틀리는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이걸 두 개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의 쓰였는지 다의 쓰였는지 공통점을 찾는 거니까요. 말을 건네는 듯 우리 있었죠. 저 길어가 라고 나오고 그리고 다에서도 여보소 라고 나왔죠. 그래서 둘 다 말을 건네는 그쵸 정도를 부각했어요. 선명한 색채라는 거는 빨갛다 파란 뭐 이런 게 있는데 없었습니다. 나에서. 자, 다에서도 없었어요. 자, 수미상응이라는 거는 첫 연과 끝 연이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는 건데 우리 진달래꽃이라는 시에서 보면은 나와 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분에 들여오리라 하고 마지막 연에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자, 끝에만 약간 다르고 다 비슷해요. 이런 것 보고 수미상응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쓰게 되면은 구조적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 쓰였어요. 공간과적 이미지라는 거는 청각의 시각화 이런 거죠. 푸른 종소리 그런 거 안 쓰였습니다. 단어적이라는 거는 우리 수사법 할 때 배웠을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건데 그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쓰였으면 내가 해설할 때 얘기를 해줬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이 경우에는 되게 쉬운데 자,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말을 건네는 형식 그리고 뭐
공간과적 이미지 둘 다 사용이 됐어요. 만약에 두 시에. 그래서 그 뒤에 두 개 동그라미 친 거야. 막 이렇게. 근데 뭐가 틀렸냐면은 계절의 흐름. 나에서는 계절의 흐름이 나타났고 다에서는 계절의 흐름이 안 나타났어요. 공간과적 이미지는 사용했는데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4번으로 찍은 거예요. 앞에 이 공간과적 이미지만 보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 뒤에 것도 꼭 봐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22번을 가보겠습니다. 22번 학생들이 많이 틀렸는데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정으로 잘못한 거죠. 기역, 니은 봐볼게요. 자, 기역, 니은은 기러기입니다. 기역, 니은은 기러기예요. 기러기 내가 아까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기역은 초부가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니은은 길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자, 기역은 니은과 달리 화자의 삶에 깨달음을 주고 있다? 자, 기역에 나오는 기록이는 화자랑 비슷한 처지예요. 근데 화자랑 비슷하다고 해서 되게 좋은 게 아니라 화자가 힘든 처지랑 비슷하는 거예요. 그래서 땡입니다. 자, 기역은 자, 초부가의 기러기는 길의 기러기와 달리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 아니죠. 화자가 부러워하는 기러기는 누구예요? 김소월 시인의 길에 나온 그 기러기입니다. 나는 갈 곳이 없이 이렇게 있는데 저 기러기는 자유롭게 길이씨 날아다니는 거. 그 기러기 부럽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반대가 돼야죠. 니은. 자, 길에 나오는 기러기는 초부가에 나오는 기러기와 달리 화자의 처지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게 정답이네요. 길에 나오는 기러기는 뭐였죠? 화자는 갈 곳 없이 있는데 기러기는 길이 있어 쭉 날아가는. 화자가 되게 부러워하고 나와 되게 반대 처지인 저 기러기.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니은은 기역과 달리 길에 나온 기러기는 초보가 기러기와 달리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환기한다. 자, 길에 나온 기러기는 화자의 그리움을 환기? 아닙니다. 화자의 반대되는 처지로 화자를 더 슬프게 하죠. 자, 초부가의 기러기와 길의 기러기 모두 화자의 심정을 위로해주는 대상? 자, 그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길에 나오는 기러기, 기역의 기러기, 뭐가 다르냐면은 임없이 홀로 살아서 고달프고 외로워요. 근데 지금 김소월 시인의 기러기는 방황하는 화자와 달리 지금 방황하고 있죠? 이게 다른 거죠? 화자랑 이거는 화자랑 비슷해요. 얘는 화자와 반대 상황. 자, 그래서 이 기러기 특징 잘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22번 같은 경우에 이런 개념을 잘 몰라서 틀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개념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번 같은 경우도 쉬운 문제인데 한번 가볼게요. A는 빈부와 귀천의 불평등한 상황을 제시하여 현실에서 느끼는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 초부가의 처음 부분이네요. 맞아요. 초부가의 처음 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죠? 고대 광실 높은 집에 삼호의 풍경 달고 만설록을 누리건만 이런 발자 어이할까 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 비교를 하면서 내 팔자 왜 이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B는 중간 부분이에요. 유사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고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강조. 말했죠? 아까 뭐였죠? 버선짝, 토시짝, 털목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열의 구조, 그래서 비슷한 문장 구조를 사용해서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C 마지막 부분인데요. 체념적인 어조를 활용하여 고생을 면할 기약이 없는 삶을 한탄하고 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죠? 아, 그래,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나 이 시세 못 면하고 나 이렇게 지금 지게 앉으면은 밥 줄 사람 없어? 나무하러 가자 라고 얘기하고 끝나요. 그래서 결국 체념을 하면서 그냥 일을 하고 끝납니다. 자, A와 C는 고된 노동을 할 때 내뱉는 한숨 소리를 통해 이거 시에 나와 있죠? 뭐였죠? 나무하러 가자 이히후후에헤 이히후후 나오면서 처음 부분에 이히후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히후후 나오면서 나무를 할 때 고된 노동을 할 때 뱉는 한숨 소리를 통해서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맞죠? A, B, C 모두 짝이 없는 물건을 통을 열거하며 화자의 애상감을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짝이 있는 물건을 열거하는 건 어디에만 나와 있죠? B에서
B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B에서 버선작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것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짝이 있는 부분 열거하는 부분은 없어요. A랑 C는 애상감을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애상감을 표현한 건 맞는데 뭔가 슬프고 외롭고 굳이 따지자면 애상감 맞는데 점층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수학법 때 배웠죠? 점점 고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우리 사회가 아니 이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점점 점층시키는 건데 지금 점층은 아니죠. 버선짝보다 털먹신이 뭔가 더 큰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점층법 사용되지 않았어요. 틀린 거는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에 맞게 하면은 이런 거 있죠. B의 경우 모두 짝이 있는 물건을 열거하여 화자의 외로움을 더 부각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왜냐면 A랑 C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B에서만 나와 있는데 그 B에서조차 점층적인 건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5번이 오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4번 자 보기 문제네요. 3점짜리라고 하니까 괜히 어려워 보여서 많이 틀리는 건데 자 아까 우리 읽었어요. 일제감정기 삶의 터전인 고향을 상실한 우리 민족에게 비애를 길과 그쵸? 네, 우리 고향을 잃은 그런 막 심정을 길을 잃은 듯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길에 비유한 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봐볼게요. 1. 나그네 집에 어제도 머물렀던 것은 목적지를 잃은 화자의 방황이 계속되고 있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군. 자, 화자 처음에 1연에 나오죠.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를 잃었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들은 삶의 터전인 고향을 잃어 어디로도 갈 수 없는 화자의 비애와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군. 어디로 갈 길도 없어요. 산도 들도 없고 나 부르는 곳도 없어요. 그래서 화자의 비애 맞습니다. 민족의 터를 잃은 비애 맞아요. 정주 곽사는 지향점이지만 맞죠. 화자가 가고 싶어하는 오라는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화자의 슬픔을 심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쵸? 정주 곽산 현재 갈 수 없어요. 지향점인데 지금 내가 갈 수 없다. 오라는 곳이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비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열십자 복판에 화자가 돌아가고 싶은 원점으로서 화자의 갈등을 야기하는 공간이라고. 자, 열십자 복판이 화자가 돌아가고 싶은 원점의 공간? 아니죠. 열십자 복판 우리 아까 정리했는데 뭐였어요? 화자가 갈 곳 없이 가만히 이렇게 열십자 복판 화자가 이렇게 여기 서가지고 나 어디가 이렇게 갈래 갈린 길이어도 내가 갈 데 없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뭐 되돌아가고 싶은 원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화자가 방황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열십자 복판은 부정적인 시어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5번까지 가볼게요. 갈린 길은 일제감정기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쵸? 여러 가지로 갈린 길, 이 갈린 길인데 내가 갈 곳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삶의 방향이 다 잃어버린 우리 민족 혹은 뿔뿔이 흩어진 민족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 맞습니다. 초부가랑 길 해석한 다음에 20번부터 24번까지 풀어봤는데 어떤가요? 해석을 하고 나니까 문제가 되게 별게 아니죠? 오늘은 아쉽게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2018, 2019 두 개를 찍는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밖에 찍지 못했네요. 그래서 일단 18년도, 19년도 따로따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18년도 시 해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설해 가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그 주변은 나와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해설이 끝낸 상태로 꼭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첫 시험인데 우리 화이팅해서 좋은 성적이 있기를 바래요.